잠깐 쉬었어요. 네, 그럼 이제 문제 3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문제 3번. 주식회사 재림은 2021년 6월 30일 현재 보유 중인 재고 자산을 추정하고 있다. 아래 자료 토대로 주식회사 재림이 보유한 2011년 6월 30일 재고 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자료가 나와 있죠. 기초 재고 자산 40만 원. 그다음에 매입 애누리 5만 원. 그다음에 매입 채무 현금 지급액 100만 원. 매출액 90만 원. 그다음에 매입 채무 6월 30일. 그러니까 6월 30일이 기말 되겠죠. 기말 금액이 20만 원. 그다음에 기초 금액이 30만 원. 그다음에 매출 총 잉여율이 20% 이렇게 나와 있죠. 각각의 금액을 대입하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매입 채무부터 한번 기록해 보도록 할게요. 매입 채무 기초 1월 1일 되겠죠. 1월 1일 금액은 3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기말 금액 6월 30일 금액은 20만 원. 그럼 이제 여기 감소액을 기록해 주게 돼요. 감소액. 그러니까 매입 채무가 감소한 금액을 기록해 주게 되면 감소액 같은 경우는요. 현금 지급액이 있죠. 현금 지급액. 그 다음에 매입 애누리. 그 다음에 매입 환출이 있죠. 그 다음에 매입 할인. 이런 금액을 다 합한 금액이 감소액이 돼요. 이것을 기록해 두세요. 감소액은 현금 지급액, 그 다음에 애누리, 그 다음에 환출, 그 다음에 할인 이런 것이 있다. 그것을 다 합산해야 되겠죠. 그것이 매입 채무 감소액. 그래서 자료 보니까 매입 채무 현금 지급액이 100만 원인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매입 애누리 금액이 5만 원. 이것을 가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감소액은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105만 원. 그러면 합계를 내게 되면 125만 원 나오게 되겠죠. 대차 평균 원리에 의하면 여기도 125만 원. 그러면 125만 원은 30만 원 차감해 주게 되면 총 매입액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잘 보셔야 되겠죠. 여기 기록되는 것은 총 매입액이 기록하게 돼요. 총 매입액. 그래서 이 금액 구하게 되면 95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매입 채무의 매입액을 기록하는 것은 총 매입액. 그 다음에 재고 자산에 기록하는 금액은 순 매입액이 되겠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죠. 매입 채무는 총,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은 순 매입액 이렇게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기록해 주게 되면 기초 재고 자산은 40만 원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은 순 매입액이 되겠죠. 아까 총 매입액이 95만 원이었죠. 95만 원에서 매입 애누리가 있죠. 매입 애누리 5만 원 차감해주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은 90만 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합계를 내게 되면 130만 원. 이 130만 원은 판매 가능 재고가 되겠죠. 판매 가능 재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 금액을 보니까 90만 원 와 있죠. 그럼 이제 매출 원가 구해야 되겠죠. 매출 원가는 매출액 곱하기 원가율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 곱하기 원가율 구하게 되면 매출액이 90만 원. 90만 원에서 원가율은 1 마이너스 매출 총 이익률이 되는 거죠.
매출 총이익률은 네, 20%. 그러면 90만 원 곱하기 0.8 해주면 되겠죠? 얼마 나오게 되죠? 네, 72만 원. 그러면 합계금액 130만 원. 130만 원에서 매출 원가 72원 빼주게 되면 기말 재고 금액은 얼마 나오게 되죠? 네, 58만 원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매출 원가 금액은 72만 원, 기말 재고는 58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 보시면 6월 30일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은 네, 58만 원이라고 기록해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매출 총이익법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소매제고법 나오죠. 소매제고법. 소매제고법 보시면 다른 말로 매출가격환원법이라고 하죠. 매출가격환원법. 매출가격환원법은요. 판매가로 표시된 기말재고 금액의 원가율을 곱해서 기말재고 원가 산정하고 동금액을 이용해서 매출 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소매제고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유통업이 되겠죠. 유통업에 이마트라든지 백화점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것이 소매제고법이다. 그래서 소매제고법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아래 표 3개가 나와 있죠. 첫 번째 평균 원가 소매제고법. 두 번째 선인선출 소매제고법. 그 다음에 세 번째 저가 기준 소매제고법.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죠. 평균 원가 소매제고법 같은 경우에는 계산식을 구하게 되면 매가분의 원가를 구하게 되는 거죠. 매가분의 원가. 그래서 매가에 기록하는 것은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여기에서 순인상액, 그러니까 가격이 인상되는 금액이 있죠.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는 금액.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순인상액. 반면에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순인하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원가에는 기초재고와 단기 매입을 기록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의선출 나오죠. 선의선출 같은 경우에는 기초재고가 빠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단기 매입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원가는 단기 매입. 그 다음에 매가 보시면 단기 매입 플러스 순인상액 마이너스 순인하액으로 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저가 기준 소매제고법 나오죠. 소매제고법, 평균법 보시면 뭐가 없어졌죠? 네, 순인하액이 없어졌죠. 순인하액을 제외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매가 부분 보시면 거기다 체크해 두세요.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플러스 순인상액이 되는 거죠. 순인하액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분자 부분 보시면 원가는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으로 구하게 된다. 그 다음에 선의선출법은 아까 기초재고만 빠지면 되겠죠. 그래서 기록해주게 되면 원가 부분에는 단기 매입만 기록해주고 매가 부분에는 단기 매입 플러스 순인상액으로 구하게 된다. 그래서 예제 한번 읽어보세요.
소매제고법 풀기 위해서는요, 재고 자산이 좀 틀리게 되는 거죠. 아까 원래대로 하게 되면 원가만 기록하게 되는 거죠. 원가만 기록해주게 되는데, 소매제고법을 풀기 위해서는 원가와 매가를 둘 다 적어줘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서울 백화점은 재고 자산을 계산하는데 소매 재고법을 사용하고 있다. 2021년 서울 백화점의 재고 자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말 재고 원가를 계산하시오. 우리가 이제 소매 재고 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구하는 것은 기말 재고 자산 매가를 계산해 줘야 되는 거죠. 매가 계산. 이것을 이제 뒷페이지 3페이지 빈칸 있죠. 3페이지 빈칸에 이것을 기록해 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원가율을 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원가율 산정 방식은 2페이지에 보시면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평균 원가 소매 제곱법 나와 있죠. 그다음 두 번째는 선입선출 소매 제곱법. 그다음 세 번째 저가 기준 소매 제곱법.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가율을 산정해 줘야 돼요. 그다음 3단계. 3단계에 가서는 이제 기말 재고 자산 원가를 계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기말 재고 자산 원가를 계산하는 것은 기말 재고 자산 매가 곱하기 원가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정리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한번 예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기초 재고액이 원가는 63만 5천 원. 그 다음에 원가 당기 순매입액은 15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매가 부분에는 기초 재고액이 100만 원. 그 다음에 단기 순 매입액은 200만 원. 그 다음에 순 인상액, 그 다음에 순 인하액이 나오고 있죠. 이것을 매가에다가 기록해 주면 되겠죠. 매가에다가 기록해 주게 되면 순 인상액은 10만 원. 이것은 플러스 해주게 되는 거죠. 10만 원 플러스 순 인하액이 나오죠. 순 인하액은 5만 원. 5만 원은 차감해 주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순 매출액 나오죠. 순 매출액은 매가에다가 기록해 주면 되겠죠. 판매가, 그러니까 160만 원. 결국 이제 이 합계를 구해보세요. 합계를 구하게 되면 원가는 얼마 나오죠? 네, 213만 5천 원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매가는 305만 원 나오게 되죠. 매가 부분은 대차평균 원리에 의하면 305만 원 나오게 되죠. 어, 305만 원에서 160만 원 빼주게 되면 기말 재고 자산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금액 구하는 것이 첫 번째 1단계가 되겠죠. 구하게 되면은 145만 원 나오게 되죠. 이것이 기말 재고 자산 매가를 계산하는 첫 번째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평균법, 그러니까 이제 원가율 산정해야 되겠죠. 원가 산정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 평균 원가 소매 재고 구하게 되면 이거대로 해주면 되겠죠. 이거대로 하게 되면 213만 5천 원에서 305만 원을 나눠주면 되겠죠. 나눠서 원가를 산정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선처법 같은 경우에는 기초 재고를 빼가게 되겠죠. 소매제고법은 원가는 150만 원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매가는 205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법은 213만 5천 원 나누기 305만 원 해주면 되는 것이고, 서인선출법은 150만 원 나누기 205만 원 이렇게 해서 원가를 선정해 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가 기준. 저가 기준 평균법을 구하게 되면요. 이거 합산 금액이 되겠죠. 합산 금액을 구하게 되면
원가 부분은 213만 5천 원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매가 부분은 이것을 빼줘야 되겠죠. 이것을 빼주게 되면은 310만 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213만 5천 원 나누기 310만 원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것이 저가 기준 평균법에 의한 소매제곱법 계산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가를 구했죠. 그 다음에 선인선줄 원가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저가 기준 평균법에 의한 소매제곱법 원가를 선정했죠. 그래서 145만 원이죠. 145만 원에서 평균법은 이것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몇 퍼센트 나오게 되고 선인선출법도 145만 원 곱하기 여기 금액. 그 다음에 저가 기준도 145만 원 곱하기 저가 기준 원가율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 그러면 3단계에 가서 각각의 기말재고자산의 원가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정리가 되셨어요? 그러면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보시면 이제 소매제곱법 나오죠. 소매제곱법 양식. 그래서 특수 항목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소매제곱법 자료 보시면 차변 부분 보세요. 차변 보시면 기초재고액 원가 금액 나와 있죠. 그다음 단기 매입액. 그 다음에 매입운임 나오죠. 매입운임은 가산. 그 다음에 매입애누리 나오죠. 매입애누리는 차감. 그 다음에 매입한출 차감. 그 다음에 매입할인 차감. 그리고 순인상액은 가산. 더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순인하액은 차감. 이렇게 구했는데 어떻게 한 점이 비정상 파손 같은 경우에는 차변에 기록해준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변 보시면 매출액. 그래서 비정상 파손에다가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대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매출액. 매출액은 매가에 기록해 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출 한입은 매출액에서 차감. 그 다음에 매출 애누리도 매출에서 차감. 그 다음에 매출 할인도 차감. 그 다음에 종업원 할인. 종업원 할인은 매출액의 가산.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상 파손. 정상 파손도 매출액의 가산. 이렇게 구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이 기말 재고 자산의 매가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기말 재고 자산 나오고 XX 나오죠. XS에다가 네모칸 치시고 그 금액은 매가다라고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매가라고 기록해 두세요. 여기 기말 재고가 매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소매제고법의 특수 항목.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매입운임이 나오죠. 매입운임은 매입 원가에 가산해 주게 되는 거죠. 원가에 가산.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매입한출, 매입애누리, 매입할인 나오죠. 첫 번째 매입한출. 매입한출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반품에 해당이 되죠. 반품에 해당되니까 원가하고 매가에서 모두 차감해 준다. 반면에 이제 매입 애누리와 매입 할인 같은 경우에는 매입 원가만의 조정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원가에서만 차감해 준다. 구분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매입 한출은 원가, 매가에서 모두 차감해 주지만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은 원가에서만 차감해 준다. 반드시 체크해 두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매출 한입, 매출 NUD, 매출 할인 이것은 모두 매출 금액에서 차감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종업원 할인 나오죠. 종업원 할인은 내용을 보시면 자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해 정상가보다 할인해서 판매한 금액이다. 그래서 결국 종업원 할인은 매출에 가산해주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정상파손 나오죠. 정상파손은 영업활동 중에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파손행위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출에 가산해준다. 그 다음에 마지막 비정상 파손. 비정상 파손 같은 경우에는 실제 판매된 부분이 아니죠. 실제 판매된 부분이 아니니까 매입에서 원가와 매가를 모두 차감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해재고법의 차변, 매입에서 차감해준다. 이것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정상 파손에다가 체크해 두신 거죠. 정리되셨죠?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2번,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이것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 1번 나오죠. 연습 문제 1번을 읽어보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문제 1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경기마트는 재고 자산을 계산하는데 소매 재고법을 사용하고 있다. 2021년 경기마트의 재고 자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말 재고 원가를 계산하시오. 그러니까 원가 금액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자료가 이제 기초 재고액 나와 있죠. 기초 재고액이 원가는 18만 100원. 그 다음에 매가는 25만 원. 그 다음에 매입은 120만 원. 그 다음에 매가는 145만 8천 원. 이 금액 각각 기억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매입 환출 나오죠. 매입 환출은 매입에서 차감해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원가 부분은 5만 원 차감. 그 다음에 매가는 8만 원 차감. 그 다음에 매입 할인 나오죠. 매입 할인 16,000원 차감. 그 다음에 순인상액 나오죠. 순인상액은 매가에서 가산해주는 것이 되겠죠. 17만 5천원 가산. 그 다음에 순인하액. 순인하액은 2,200원을 차감해줘야 되겠죠. 차감. 그 다음에 이제 대변 쪽 볼게요. 매출액 나오죠. 매출액은 153만원 나오게 되죠. 매가에다가 153만원. 그다음 매출 환입 나오죠. 매출 환입은 매출에서 차감해 주는 거 되겠죠. 매출에서 차감. 그래서 23만원 차감.
그 다음에 종업원 할인 나오죠. 종업원 할인은 88,800원. 88,800원은 매출에서 가산해 주는 것이 되겠죠. 매출에서 가산해서 종업원 할인은 매출에서 가산 88,800원. 그 다음에 이제 정상파손 나오죠. 정상파손은 원가는 1,400원, 그 다음에 매가는 2,000원 나오겠죠. 이 2,000원은 매출에 가산되겠죠. 가산.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이 두 가지가 되겠죠. 88,800원, 2,000원. 이것을 매출에서 가산해 준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비정상 파손 나오죠. 비정상 파손은 원가에서 차감해 주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매입 계정에서 차감. 그러니까 원가에서 차감해 주니까 5,000원 차감. 그 다음에 매가 부분도 8,000원 차감. 그렇게 계산해 주게 되면 여기 합계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합계 금액을 구하게 되면 원가는 얼마 나오죠? 계산해 보세요. 네, 134만 4,600원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매가 부분은 얼마 나오죠? 거기 빠뜨린 게 있죠? 매입운임. 매입운임 이것을 가산해 주면 되겠죠? 가산해 주면 돼요. 그럼 이제 매가 부분을 계산해 주게 되면 179만 2,800원. 그래서 이제 평균법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을 기록해 주면 되겠죠. 평균 원가는 차변 쪽의 원가는 134만 4,600원. 그래서 차변 쪽의 원가는 134만 4,600원, 그 다음에 매가는 179만 2,800원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이것이 원가 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가 기준 평균법 구해 보세요. 저가 기준은 순 인하액을 빼준 값이 되겠죠. 구하게 되면은 차변 위에 분자는 134만 4,600원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변 쪽에는 2,200원을 가산해 주게 되면은 179만 5,000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인선출은 기초재고를 빼주는 거죠. 기초재고 빼주게 되면은 분자는 116만 4,500원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분모는 154만 2,800원. 이렇게 해서 소매제공법의 원가 금액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기말재고 매가 한번 구해보세요. 매가는 얼마 나오죠? 매가 차변 쪽에는 179만 2,800원 나오죠. 그 다음에 매가 대변 쪽에도 동일한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빼주게 되면은 매가 금액은 얼마 나오죠? 네, 41만 원. 그래서 여기다가 41만 원 금액을 기억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평균 원가 소매 제공법의 원가 금액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저가 기준의 소매 제공법의 원가, 그다음에 선진수법의 원가, 이렇게 각각의 금액을 구할 수가 있겠죠? 평균법을 구하게 되면은 여기가 75% 나오게 되겠죠? 41만 원 곱하기 75% 해주게 되면은 기말 재고 원가 금액은 30만 7,500원 나오게 되죠. 30만 7,500원. 그 다음에 이제 저가 기준. 저가 기준 금액은 30만 7,131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선의선출법은 30만 9,468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소매 제고법까지 다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앞으로 와보세요. 앞으로 오시면 이제 저가법이 나오죠. 저가법을 정리하면요. 저가법은 자산의 장부 금액은 판매나 사용으로부터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데 재고 자산의 원가를 해소하기 어려운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그래서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첫 번째,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 이것이 이제 저가 기준을 적용해 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진부화된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매 가격이 하락한 경우. 그 다음 네 번째,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이때는 저가법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재고자산의 감모 평가가 나오죠. 첫 번째, 재고자산의 감모. 장부상 기말 재고 수량과 실질 재고 조사 결과 확인된 재고 수량의 차이. 그러니까 감모라고 하는 것은 수량 차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파손이라든지 훼손이라든지 도난으로 인해서 수량이 감소된 것, 이것이 재고자산의 감모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의 평가는요,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 금액은 취득 원가와 순시간 가능 가치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측정된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보시면 순시간 가치가 나오죠. 순시간 가능 가치 밑에 보시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정상적인 영업 과정의 예상 판매 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 원가와 판매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순시간 가능 가치는 예상 판매 가격에서 예상 추가 완성 원가에서 예상 판매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재고 자산에 대해서 이제 다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개념,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다. 두 번째,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는 매입가격 플러스 매입 부대 비용으로 계산한다. 세 번째, 기말 재고 자산 포함 여부 6가지에 대해서 정리했죠. 첫 번째, 미차 상품. 두 번째, 미타 판매. 세 번째, 시송 판매. 네 번째, 할부 판매. 다섯 번째, 저당 상품. 여섯 번째, 반품 가능 판매.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재고 자산 기말 평가는 수량 곱하기 단가를 구하게 되는 거죠.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계속기록법, 그 다음에 실질재고 조사법, 그 다음에 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 첫 번째는 평균법, 두 번째 선행선출법, 그다음에 후익선출법이 있었죠. 그다음에 추정이와 원가 산정 방식에는 두 가지. 매출 총이익률법, 그다음에 소매 제고업이 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에 대해서 모두 정의성에서 감모 손실은 수량 차이, 수량 감소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평가 손실은 가격이 하락한 경우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재고 자산에 대해 공부했고 다음 주에는요 유형 자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